차장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? 저희는 이제 공연장 전문 요원들이기 때문에 급수를 나눠서 부르기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자체 내부적으로 이런 명칭을 만들게 된 거예요. 예. 뭐 6급 상당은 팀장, 7급 상당은 차장, 뭐 이렇게 8급 상당은 PD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대전예술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. 뭐 이게 차장이라고, 뭐 PD라고, 뭐 따로 이게 또 역할이 분리되거나 네, 그렇게 되지는 않고 다 같이 하시는구나. 협조하면서 일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문화 콘서트를 선생님 개발하셔라 또 네. 기획하신 거잖아요. 네네네.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? 일반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떤 저명한 예술가나 인문학자들이 모셔서 이분들의 뭐 삶이나 그런 철학들을 같이 공유하고. 그러니까 사회자가 네네. 하나 있고. 네,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따로 이제 저희가 써서 작가와 상의해서 구성을 했고, 그리고 이 김웅수 선생님을 모셔서 지금 현재 많이 꼰대 인턴으로 그렇죠, 유명하시잖아요. 네. 네. 그 분의 어떤 삶 좀 들어보고 또 그에 곁들여서 클래식 공연을 좀 같이, 공연도 들어갔어요? 네, 같이 공연을 만들었어요. 또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고 약간 토크 콘서트 식으로만 진행해 줄 때 거기 같이 음악이 더 들어갔군요. 네,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김웅 선생님이랑 좀 어울릴 만한 선곡을 좀 준비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노래하는 분들 중에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최백호 선생님. 최백호 알죠. 네, 그 최백호 선생님들의 곡들로만 꾸며서 그래서 MR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편곡을 해서 피아니스트와 타악기와 기타 주자가 만나서 클래식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그 곡을 최백호 선생님의 뭐 부산에 가면 뭐 낭만에 대하여 길 위에서 이런 곡들을 그걸 또 성악가들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네, 편곡을 해서 좀 새롭게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그 공연 기획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백호 선생님을 뭐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는 이것도 직접 기획을 하신 거죠?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 섭외부터 선곡부터 다 같이 진행을 한 거죠. 그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? 뭐 팀원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다 새롭다. 새로운 시도. 네, 저희는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태연에게 무슨 뭐 최백호 선생 모시기도 어렵지만 일반 가수의 노래를 클래식 공연장에서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걸 좀 다르게 클래식하게 좀 편곡해서 한번 연주해봤습니다.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대중 가수들 잘 무대에 안 올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저희도 비슷한 기조인데요. 요즘은 이제 생활 문화라고 해서 생활 예술이라고 해서 많은 기조가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시대이긴 한데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그 음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가수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순수 클래식한 음악 연주자들 그런 분들은 야외에서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꼭 음향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그 클래식 하는 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 장비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에서 뭐 보호와 육성도 많이 되겠고, 네, 클래식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또 지역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보호도 많이 필요하겠고. 또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클래식한 공연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. 근데 요즘 많이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. 공연 기획 자체가 어느 정도는 또 경험을 많이 하셨고 또 재능이 있으셔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공연 기획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자꾸 재능이 좀 더 좋아지신 건지. 공연 기획이라는 게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근데 그 공연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공연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 컨텐츠와 홍보 마케팅, 그다음 연주자 다 한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협조와 협력과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무대까지 그렇죠, 올라갈 그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예술가가 와도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연 기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트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구성원들끼리 서로 또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충분히 많이 있죠.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? 그렇게 지지고 거싸워야 좋은 공연이 나와요. 어차피 결론은 공연할 거잖아요. 그렇죠. 어차피 할 거니까. 공연은 할 건데 그 과정을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아니면 싸울 수 있죠. 하지만 결국엔 공연을 할 거잖아요. 그럼 결국엔 이해와 타협을 서로 해야 되는 거죠.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방법들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뭐 기법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예술가는 한 명이잖아요.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.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한
것들을 계속 부딪히며 싸워야죠.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기랑 뭐 안 맞거나 팀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 해결이 있는데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하기도 하고 색깔도 강한 선생님들이 좀 모여가지고 한 공연을 만나기 또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들이 좀 다양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물론 예술가들하고 대하는 방법들은 많이 다 다르지만 힘든 예술가도 있고 또 같이 협력하는 예술가도 있고 많이 있는 그런 타입들은 변하겠죠. 그때마다 저희가 같이 뭐 이야기를 하든 뭐 그분에 맞춰주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스킬들이 있겠죠. 담당자마다의 스킬들이 있고 하는 거지만 서로 협력해서 공연을 만들어내야 된다. 결국엔 공연장에서 이날 이 시간에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건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뭐 타협하고 해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공연팀, 기획팀 안에 연주를 전공했었던 그런 음악가들 전공도 있어요? 공연기획과 안에 예. 4개의 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행정지원팀, 그리고 시설팀, 그리고 기획운영팀, 그리고 홍보교육팀. 홍보교육팀. 네,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 행정지원팀이랑 시설팀은 대전광역시에서 행정직 공무원들과 시설직 공무원들이 와서 계신 거고 그 공연 기획운영팀이나 홍보교육팀은 일반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럼 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안에서 그 선생님 같이 실기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세요? 있죠. 많이 있으시구나. 네, 성악을 전공하신 분도 있었고, 뭐 악기도 하신 분이 있고, 뭐 작곡, 뭐 이런 등등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공연 기획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수월하세요? 아니면 전혀 예술과 상관없으신 분들, 그분들하고 같이 공연 기획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? 그런 건 상관없어요? 그 이론으로 아는 담당자와 내가 피아노를 한번 쳐본 담당자와 얘기들을 나누거나 뭐 공연장에서의 그 편안함, 그 내가 뭔가 오늘 좀 불편한데 이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. 있죠. 네. 뭐 전문 지식이 나왔을 때. 근데 피아노 친 사람들은 바로바로 캐치해서 대처하는 거나 프로그램 구성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소통되기 조금 더 수월한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공연팀에서 기획팀에서 이제 이런 걸 연주해달라. 이게 좀 난감할 때도 있고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. 비현실적인 부분도 많죠. 이상을 꿈꿔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기획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분명히. 서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좀 연주를 많이 경험을 해본 직원이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. 아까 뭐 반은 만족한다, 반은 만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어떤 부분들이 좀 만족 안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?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임기가 정해져서 운영이 되는 공무원들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5년마다 한 번씩 그런 제 능력에 대한 재평가, 그 평가를 재계약 뭐 다시 다 오픈해서 시험을 공채와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네네. 그런 방식에 있어서 좀 채용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죠. 네. 선생님께서 공연 기획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것 따라 평가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또 계약의 여부. 그 내부 평가에 대한 건 이제 5년 동안이 되어 있고 그걸 평가를 가지고 재채용 시간에 응해야 그런 이력들을 보고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니까 대부분의 그 일반 임기제로 운영되던 시사업소나 뭐 자치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공연장들이 문화재단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오히려 더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그것도 또 장단점이 많이 있어서요. 네, 여러 가지로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. 뭐 예술의 전당과 비슷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연장에 입사를 하고 싶어하는 뭐 예술가 분들이 계시다면 어쨌든 지금 그 학사를 마치시는 게 우선 먼저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상한 경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기획 입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. 다 경력자들을 뽑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아까 그 채용 공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연법에서 인정되는 그 공연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기관, 뭐 법인 등에서 경력을 좀 쌓고 그래서 쌓은 다음에 입사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
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력을 많이 쌓아라.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공연장만 국한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 분야에 들어온다면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? 네, 좋은 활동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경험상 네, 더 많은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선생님께서 결국은 많은 예술가들 아니 음악가들이 뭐 예술의 전당 직원에 좀 들어와서 많이 활동도 하고 공연 기획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더 바라시는 거네요. 근데 제가 아는 예술가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. 그런 형식으로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러려고 지금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제발. 그걸 좀 알려주려고.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교육이 안 돼 있던 부분들, 그 다음에 설상 안다 하더라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, 네. 또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공연 기획팀 해가지고 그냥 공연 기획만 하면 되지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네. 반성도 하게 됐고, 야 이렇게 준비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한 거고, 다른 팀원 안에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공연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씩 우리 뭐 예술가들한테 좀 알려주고 교육을 하다 보면 그걸 미리 준비해갖고 입사를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시영 게스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